오늘도 낭낭하게 소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저 소울음소리는 지금 어느 PD의 뭐 아이디어인가요? 소잔치라고 소울음소리가 들려. 어떻게 보시나요? 소울음소리. 그 소가 그 소였나요? 그 소가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 그렇군요. 소가 그 동물의 그 소였군요. 예, 그 소,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1차원적이에요. 모든 게 소잔치 맥락이 하니까 없는 것 같아. 예, 한 번도 꼬는 맛이 없고 그냥 소라고 하면 소 얘기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제가 지난주에 자리를 비우느라고 이고은 기자가 진행할 때 그때 하셨던 걸로 제가 일본에서 봤어요. 그래서 보셨어요? 예, 어떤가요? 이고은 기자랑 저랑 둘이 진행하는 거 비교를 해달라. 예. 제가 또 이런 또 비교 잘하는데. 잘하시나요? 네. 예. 근데 그 새롭고 굉장히 좋았어요. 이고은 살짝, 기자? 예. 살짝 우리 김준일 대표님이 살짝 지겨워지려던 찰나에 이제 새로운 진행자분이 앉아 계시길래 굉장히 반가웠고 저는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렇군요. 그분께서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달에 한 번 정도 대타를 세워서 좋습니다. 가끔가씩 바꾸는 걸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굉장히 경쟁이 뜨거웠다. 맞습니다. 라는 후문이 들렸는데 뭐 어떤 것들이 일단은 올라오고 있는지 일단 좀 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 후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인데요. 황교안을 내가 꾸짖었다. 황교안을 내가 꾸짖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당 대표 만찬에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날 어떤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따끔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차이가 도대체 몇 살 차이 나나요? 저 두 분이. 제가 보기엔 두 분 다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근데 이 손학규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고등학교 경기고 한 10년 정도 선배이긴 해요. 경기고 선배. 그렇다고 해도 이게 당대표끼리 만난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두고 꾸짖었다 이런 표현은 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굴욕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굴욕적인 거고 손학규 대표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약간 꼰대스럽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뭐 어렸을 때는 뭐 1살, 2살 차이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는 두 정당의 대표고 뭐 고등학교 선후배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존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 많으니까 야, 황교안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꾸짖었다? 어쨌든 뭐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어떤 게? 다음 후보는 황영호 전 청주시 의회 의장인데요. 좀 엽기적인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이게 대통령을 뭐죠? 물어뜯고 싶다. 불독 같은 말씀하셨어요. 와, 잠깐만. 이게 지금 뭐 좀비인가요, 이분이 혹시? 이 좀비한테 물리면 이게 같이 좀비가 되는데 근데 위험한 분이신 것 일단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설명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약간 느낌은 엽기네요. 네, 느낌은 엽기. 자, 세 번째 후보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인데요. 대구에서 연설을 하면서 자랑스러운 전두환 노태우를 배출한 고장이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2년 내에 사망한다더라. 이게 뭔 말인가요? 맥락이 왜 이렇게 이게 두 개가 이게 좀 다른 말인데 굉장히 뜬금없네요. 굉장히. 이게 그 아무 말 콤보로 이렇게 연타로 하셨어요. 한 연설에서 나온 말인데 일단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전반적인 느낌은 뜬금이 없다, 다들. 엽기 호러 이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무 말 소잔치를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의 후보가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아무 막말을 하신 분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에다가 선정해 주시면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분을 1등으로 이달의 2주의 아무 말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설명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저희 제작진이 집계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손학규 대표 좀 설명해 주시죠.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꾸지람이라는 말이요 보통 어린이들이 주로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뭐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황교안 대표 나이가 이제 63살 환갑 지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연세 꾸지람을 들으셨다는 게 좀 상심이 크셨어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인데. 그러게요. 예. 이게 문제, 요 꾸지람. 예, 짤이 그래픽 참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황교안 네. 대표 존재감이 없게 얼굴은 나와야죠. 그래도 아무리 작아져도. 표정이 아주 적절하셨는데 예. 이 문제의 꾸지람이 나왔던 상황을 보면요. 예. 이 5당 대표 만찬에서 예. 이 정동영 대표가 이제는 좀 현안 얘기를 해보자 라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안을 화두로 던졌더니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우리 당만 빼고 너네끼리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건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그 화를 내시자 예. 그 말을 들은 이제 소원학교 대표가 아니 그것도 법안이라고 냈냐? 아. 라고 이제 꾸짖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두 번을 꾸짖은 거네요. 청와대에서 한번 꾸짖고 기자회견하면서 또 꾸짖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꾸지람이라는 표현은 이제 손학규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고 약간 예. 무용담처럼 무용담처럼. 내가 어제 거기 가서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했어. 인생 선배로서 내가 뭐 걔는 나한테 안 돼. 약간 이런 허세가 좀 포함된 듯한 그렇군요. 발언 표현이었고요. 이게 정확한 워딩은 그러니까 정권 투쟁만 하지 말고 나라를 살리는 생각을 좀 해라 이러면서 좀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통 임기 중반쯤 돼서 이제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면 네. 이제 보통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이제 약간 고립이 되고 그렇죠. 야당들한테 이제 좀 다구리를 당하는 상황이 보통의 상황에서 연출이 되는데 예. 어제는 좀 풍경이 달랐죠. 아. 황교안 대표가 그 일방적으로 좀 다구리를 좀 당했어요. 되게 이 단어 좋아합니다. 다구리. 다구리 좋아하시나요? 예, 다구리 좋아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황교안이 내놨다고 했던 예.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를 잠깐 살펴보면 그 국회의원을 270석으로 줄이고 예.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안을 비례대표 냈었어요. 폐지가 당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저는 사실은 표현이 좀 거칠긴 했지만 요 꾸짖었다는 표현이 좀 내심 좀 동의가 됩니다. 아. 이런 안을 내면 이건 택도 없는 안을. 꾸짖음을 당해야죠. 만약에 그 어디 예. 직원이 그 어떤 기획안을 이런 식으로 써왔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꾸짖음을 넘어서 찢어버렸을 것 같아요.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역행하는 아니죠. 사실 비례대표를 더 늘려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그렇죠. 이게 예. 약간 정치 혐오에 편승해서 이제 좀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는 이 정치 개혁을 이제 좀 무마시키려는 이거 협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소위 좀 전문 용어로 좀 깽판이라고 하죠. 우리 이런 거 하기 싫다. 뭐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 아니 우리도 안을 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꾸짖음을 듣는 건 좀 자연스러웠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예. 꾸짖음을 듣는 건 자연스러웠지만 어쨌든 그거를 또 기자들한테 자랑을 한 거는 좀 그렇죠. 유치해 보여요. 유치해 보이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아무리 뭐 선배지만은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게 약간 꼰대스럽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했어요. 요즘에 우리 황 예. 대표가 되는 일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삼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는 인재영입 하려고 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죠. 박찬주 그렇죠. 전 대장. 그렇기도 했고 뭐 최근에 엊그저께는 이제 뭐 보수 대통합 하자고 제안을 했다가 대차게 까였죠. 그러게요. 꾸지람도 듣고 요즘에 참 심기가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꾸지람도 듣고 까이고 뭐 쪼이고 자 안타깝습니다. 자 힘내시라고 황교안 대표께 한마디 전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번. 예. 이건 사실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엽기적인 말이라서요. 뭐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가요, 도대체? 예. 대통령을 물어뜯는 게 뭔 말인지 이게? 황영호 예. 청주 청원 자유한국당 당협 협의회 위원장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일단.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 기준으로 치면 지역위원장인 거죠. 지역위원장. 예.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다음 총선에 이제 청주 청원에서 이제 출마할 예정이신데 출마도 하시나요, 이분이? 예. 예. 지난 2일 날 청주 상당공원 부근에서 이제 그 지키자 자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 집회라는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그 연사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이 인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귓보라지 올려붙이고 싶다. 여기서 귓보라지가 충청도 사투리로 귀싸대기라고 해요. 그래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귓보라지는. 이런 사투리는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어서 한 말이 조국이라는 시대의 사기꾼 악마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설 중에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을 뭐 미친 땡땡 미친 사람을 땡땡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미친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현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나오는데 인신공격이 좀 세게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물어뜯고 싶다라는 거는 저는 이 표현은 약간 신선함 로튼 토마토 기준으로 하면은 신선함 9.8점 정도 주고 물어뜯고 싶다는 좀 신박하긴 해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취향이신가요? 물어뜯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취향이신가요? 뭐 좀비 이런 거 좀비물 좋아하는데요. 이번 좀비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물어뜯겠다는 건지. 어쨌든 근데 보니까 제 느낌은 총선을 앞두고 관심 받고 싶은. 맞습니다. 관심이 매우 고프신 분 같아요. 이분은. 맞습니다. 네. 보통 이런 태극기 집회, 이런 문재인 퇴진 집회 이런 데 가면 연사분들이 정말 뭐 이런 류의 센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이분이 현역 정치인이고 이제 총선을 앞둔 이제 정치인이라서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게 이런 집회에 가면 좀 군중을 좀 만족시켜야 된다는 압박 같은 걸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센 말을 할수록 이제 군중들이 막 환호를 더 큰 환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취해서 좀 이런 센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한데 깜빡했어요.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네요. 자, 다 지났지만은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원활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 죄송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이 인간이 하던 것을 보면 정말 물어뜯고 싶고 옆에 있으면 뒷바라지를 올려붙이고 싶고 화가 많이 나셨네요. 문재인이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조국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악마 같은 이런 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이분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시긴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 됐든 간에 절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시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뜬금없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막말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자 이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인을 향한 비판을 소모적 논쟁이라고 이제 또 이것도 역시 좀 본인이 소모적 논쟁을 지금 시작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업계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청주 청원구에 사시는 분들 이분 성함을 한 번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뭐 다들 투표를 하시겠지만은 저는 이분은 안 찍어드릴 것 같아요. 아무리 보수고 진보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분들은 저는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예. 번째는 김재원 의원. 예. 일단 죄송한데 영상을 먼저 보죠. 이번에는 그러시죠. 까먹지 않게. 까먹기 전에 영상을 보고.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이겁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살아생전에는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요. 이해찬 씨가 이래 이야기합디다 하면서 이야기했더니만 택시기사가 영상 출처가 옳은 소리 유튜브 계정에 올라와 있네요. 예, 옳은 소리라고 자유한국당 공식 계정이에요. 이겼네 죽는단 말 정말 아닙니까? 저 다음에 채널에서 한동안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 거. 홍보하겠다고 지금 올린 그래 거 이야기하대요. 이것도 그러게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데도 아니고 당 공식 계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해찬이 2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라는 게 지금 올라왔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채널에 저 영상이 올라와 있다고 해도 당에서 이제 그걸 내려도 이제 부족할 판인데 자기들 공식 홈페이지에 저런 막말을 올렸다는 게 저는 지금 알았는데 굉장히 좀 놀랍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30년 집권론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예. 정확한 어딩이 뭐였냐면 먼저 그 본인이 택시를 탔는데 예. 택시 기사한테 그 방금 문제 그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택시 기사가 본인한테 에이 의원님 틀렸습니다. 이해찬이 그러면 2년 뒤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까짓거 이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인은요, 네. 이게 본인이 심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말을 절대 인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인용했다는 거는 내 말이 그 말이야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그
차마 자기 입을 더럽히기 싫은 좀 더 그 좀 센 말, 패륜적인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게 민심이다라는 그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4월에 정진석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문자 메시지로 받은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내 말은 아니고 요즘 민심이 이렇다. 민심이 이렇다더라. 아. 또 7월 달에는 예. 정미경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했죠.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겼다면서 이거를 댓글에서 봤다 이렇게 인용을 댓글에서 했어요. 이게 좀 비겁하죠. 그러니까 남의 입을 빌려서 이게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좀 심리로 느껴지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내가 내 말이 아니라 난 들은 말이었어. 민심이 요즘에 이렇다더라.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왜 그 민심들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 특정한 분들한테만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너무 진짜 너무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누구를 죽이네, 살리네. 또 이날 문제 발언이 있었어요. 같은 그 집회 날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근대화를 앞당겼다. 여기가 삼성의 본산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신지다라고 하면서 매주 골프를 잘 쳐서 말썽을 빚고 계시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대구 공고를 나오셨고 노태우 대통령이 803 밑에 신용동에서 자라셨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요약하면 전두환 노태우를 배출한 대구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랑스러운 전두환 노태우를 대구가 배출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쿠데타도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어서 뭐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들어냈다 이러면서 지역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정말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이런 유세에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좀 저는 법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여기 댓글 중에 전두환은 어느 대학 몇 학번인가요? 말씀을 제가 몇 학번은 모르겠고 육사입니다. 예. 육사 출신이고요. 육군사관학교. 대학은 제가 예. 꾸지람을 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본인의 후배면. 저희 투표를 좀 종료를 해야 되니까 좀 마저 투표를 해주시고요. 저 세계 말고도 저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다면서요?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한 말씀 또 하셨는데 초재선 의원들이 요즘에 그 중진들 보고 이제 험지 출마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네가 가라 하와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험지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아니 요즘에 한국당에 험지가 어디냐 지금 어디든 다 어렵다 다 험지다. 근데 뭐 일리가 있는 일리가 말씀이신데 이분이 하니까 왠지 아무 말 같아. 이게 늘 아무 말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다가 이제 맞는 말을 해도 아무 말처럼 들리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 말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아무 말이 있었고 진짜 자유한국당은 지금 수도권은 다 험지예요. 현재.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예. PK 뭐 부산 경남도 만만치 않긴 합니다. 어찌됐든 꼭 공천 받으셔서 자유한국당을 자랑스럽게 빛내주시기를 저희 바라마지 않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님. 자, 이제 집계됐나요?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2등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 아차상. 대망의 2등은? 축하드립니다. 예. 정치권을 좀비로 만든 우리 황영호 전 청주시 의장이자 출마를 앞둔 이 예비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 예비 후보자님. 네. 많이 물어 뜯으십시오. 많이 물어 뜯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대망의 1위. 저는 뭐 1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도 저는 3번을 예상합니다. 저도 3번이요. 예, 좀 강력. 사망 유희. 사망 유희 예상입니다. 자, 대망의 1등은? 1등 역시 예상대로 역시 김재원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가 뭐 드릴
상은 없어요. 저희가 뭐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국민들 욕을 한가득, 댓글에 실린 욕을 한가득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무 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의 아무말 소잔치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말 소잔치의 직설 정주식 편집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